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스튜디오 아방의 이정훈입니다. 이번 편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벨기에 왕립 군사무기박물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편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1차 대전의 각종 무기들을 정신없이 보다가 우연히 지금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문이 하나 보이길래 지금 저기 동그랗게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저 문이었습니다. 뭔가 했더니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저게 바로 에이비에이션 홀이 들어가는 입구였습니다. 에이비에이션 홀이라는 거창한 전시홀이 있는데 이 출입구는 조금 무슨 창고 들어가는 그런 이제 문이었습니다. 각종 항공기, 주요 군용기들의 실제 기체를 전시한 공간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퇴역한 기체들이었지만 영화라던가 다큐, 책 등에서 보았던 기체들을 이렇게 실제로 볼 수 있어서 너무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좀 상당히 흥분되었습니다. 몽골피해 형제의 기구 모형부터 초기 비행기, 양차 대전의 전투기, 그리고 각종 제트기, 수송기, 폭격기, 여객기, 글라이드 등 그동안 이제 인류가 만들어낸 다양한 비행기체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입구 딱 들어서자마자 처음에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나이키 미사일이었습니다. 1954년에 최초 개발돼서 한국에서도 2014년까지 운영이 되었습니다.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탄도 무게가 500kg입니다. 최대 사거리가 140에서 210km였는데 최고 속도는 마하 3이었고 최대 고도는 45km였는데 핵탄두라든가 보통 탄두를 겸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기 정시장에 이 대공기관포가 떡하니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방공용 무기가 이 항공기랑 같이 전시가 되어 있는 것 자체니, 그러니까 창과 방패가 같이 전시되어 있는 거라서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러시아의 MI-24 하인드인데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보면 그 러시아의 MI-24 하인드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서 발사한 그 대공 미사일에 의해서 격추당하는 모습들이 이제 볼 수 있었는데 바로 그 기체입니다. 일명 별명은 사탄의 마차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뒤에 길쭉한 대포가 있는데 저 대포는 대공포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면 대공 자주포가 있네요. 그리고 그 가운데 대공포 뒤에 있는 전투기가 그 구소련의 지상 공격기인 수호-24 프로고프신데 일명 러시아판 A-10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기체도 역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러시아군이 사용했는데 그 대공 미사일에 격추당하는 장면이 유튜브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이게 그 수호이24입니다. 그리고 이게 MI-24 하인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M55 승전포라고 그래서 최초 등장은 1943년, 즉 2차 대전 때 등장했는데 이제 이게 12.7mm 기관총을 내정을 엮어서 만든 대공포인데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흔히 알기 캐리바 50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대공용으로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최초에는 대공용이 목적이었는데 한국전쟁에서는 그 중공군의 인해 전술이라든가 적의 그 고지를 공격할 때 이게 아주 또 효과적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별명이 이제 미트 초퍼, 그러니까 고기 다지기였답니다. 그만큼 대인 살상력이 또 뛰어난 그 기체 이렇게 그 기관총이었다고 합니다. 장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M23 호크 미사일입니다. 이건 또 지대공 미사일인데 최고 속도가 마하 2.5입니다. 최초에는 항공기 요격용이었지만 이후에는 탄도탄을 요격하는 것으로 또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맥도날드 더글라스 F4 팬텀입니다. 최초 1958년부터 생산돼서 1981년까지 생산되었습니다. 최고 속도가 마하 2.27이었는데 월남전 때 사용될 때는 초기 모델은 미사일을 의존하다 보니 그러니까 단거리는 사이드와인더, 중거리는 스페로 미사일을 이용해서 적의 그 비행기를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실제 당시 그 미사일들이
이 성능이 안 좋았습니다. 한 10발 쏘면 그 중에 한두 발 기체 근처까지 갈까, 중간에 막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기도 하고 제대로 발사되지도 않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근접을 하게 되면 도그파이터를 해야 되는데, 도그파이터, 그러니까는 미사일에 의존하다 보니 도그파이터 훈련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또 근접전에 사용될 기관총이 초기 모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F4D형 모델부터 그 기관포를 장착했고, 그때 또 그 도그 파이팅 기술을 좀 익혀서 그때는 그래도 좀 그 격추 비율이 좀 좋아졌다고 하는데, 초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미군들이 이 피해가 그 전에 2차 대전 한국전에 비해서는 그 격추 비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전의 그 공중전의 스타였던 F-86 세이버입니다. 한국군도 이 기체를 이제 도입해서 썼었죠. 기수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수 부분 측면에 보면 캐리바 50, 즉 12.7mm 기관총, 이 총 이제 왼쪽 오른쪽에 각각 3정씩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F-16 파이팅 펠컨입니다. 다목적 전투기고 우리나라에서도 쓰고 있죠. 도입은 1978년도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F-16 파이팅 펠컨을 도입한 이후로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보면 업그레이드도 해가면서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 전투기는 스피트파이어라고 해서 영국군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에이스였습니다. 영국군에는 당시에 두 가지 전투기가 있었는데, 하나는 스피트파이어, 하나는 호커 허리케인이 있었는데, 호커 허리케인은 좀 성능이 이거보다는 좀 뒤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체는 주로 폭격기를 상대했다고 한다면, 이 스피트파이어는 적의 그 독일의 주요한 전투기였던 BF-109를 주로 상대한 그런 기체였습니다. 스피드도 좋았고 그리고 또 공중정 성능도 호각지세였다고 합니다. 다만 이 기체는 좀 항속거리가 좀 떨어져서 독일의 이제 영국군이라든가 미군 폭격기가 이렇게 폭격을 하러 갈 때는 호위를 하지는 이제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융커스 JU-50이라는 기체인데, 제가 어릴 때 책에서 봤을 때 이 기체는 세계 최초의 금속재 수송기 또는 여객기였다고 합니다. 두랄루민 소재로 사용됐는데 1931년에 이제 이러한 어떤 금속재 그 수송기가 이제 등장했던 거죠. 그리고 초기에는 이제 수송기와 함께 여객기로 사용됐고, 2차 대전 때는 그 유명한 독일의 그 공수부대원들이 이 기체를 이용해서 유럽 전역에 이렇게 투입이 되었었죠. 그리고 이 기체는 좀 특이하게 엔진이 3개가 있는 산발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수 부분에 한 기, 그리고 양쪽 날개에 하나씩 해서 모두 총 3개의 그 엔진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C-119 플라잉 박스카라는 수송기입니다. 이건 미국에서 제작한 것인데 한국전에도 참전을 하죠. 한국전에 보면 북한 지역에 여러 차례의 공수부대의 낙하 작전이 있었는데 그때 이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사진은 벨기에 그 공수부대원들의 모습입니다. 뒤에 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C-119 박스카라는 그 기체에서 낙하하는 장면인데, 여기 보면 오른쪽에 보면 그 아프리카 지도가 보이는데, 벨기에의 식민지가 그 콩고라는 지금 콩고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와 그 주변 지역이 이제 그 벨기에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벨기에 식민지에서 그 지역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공수부대원들이 투입이 돼서 그 진압을 했는데, 그때 또 사용했던 공수부대원들이 사용했던 그 특수한 차량이 이제 모습이 이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공수부대원들의 그 장비와 그리고 복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공수부대원들이 2차 대전 때부터 그리고 가장 최근까지 사용했던 그 총기류입니다. 가운데 사진에 보면 영국에서 만들었던 2차 대전 때 만들었던 영국제 기관단총, 그리고 미제 그 기관단총이 이제 보이네요. 그리고 공수부대원들의 그 장비와 그리고 산악에서의 쓰였던 그런 장비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 포스터는 그 벨기에군은 한국전에 1개 대대 규모가 참전했습니다. 연인원 4,980명이 3,498명이 총 5회에 걸쳐서 투입되었는데 106명이 전사하고 35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특이하게 또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앙리모로 드몰랑 장관이 장관에서 물러나서 직접 이 한국전쟁에 군인으로서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을 이제 다큐멘터리화한 그런 지금 작품을 이제 포스터로 이제 제작 전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체는 쿼드론 G3라는 프랑스제 기체입니다. 1914년에 도입됐는데 1차 대전 때 이 기체가 또 사용됐다고 하는데 프랑스 공군 그리고 당시 미 육군 항공대 핀란드 공군 폴란드 공군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경기관총이 일정이 있었고 폭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투하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던 게 아니고 조종사가 직접 손에 들고 있다가 적 그 상공에서 이렇게 지상으로 투하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초기에 그 조종사들이 사용했던 그런 그 좌석하고 그러니까 비행 조종석이죠. 그리고 조종관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주로 이제 비행기라기보다는 좀 글라이더에 가까운 어떤 장비에 장착되었던 그런 그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이제 비행기의 모습인데 가운데 엔진 부분은 이제 금속재로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그 비행기의 어떤 기체는 목재 틀과 그리고 그 천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보면 그 기구에 장착되었던 장치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여긴 기구는 없고 곤돌라들만 있죠. 왼쪽에는 이제 사각형의 곤돌라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곤돌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은 지금 금속재로 돼서 동그란 구 모양의 곤돌라가 있는데 이게 이제 벨기에의 그 탐험가 중에서는 인류 최초로 성층권까지 이렇게 기구를 타고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탔던 그런 기구였다고 합니다. 성층권 탐험에 쓰였던 이제 기구라고 하는데 이게 오기스트 피카르라는 사람이 사용했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 오기스트 피카르의 아들과 손자도 탐험가로서 또 대단한 또 위협을 달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초기 기구에 사용되었던 그 곤돌라의 모습입니다. 몽골피해 형제 기구 모형입니다. 1783년인데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기구를 만들어서 공중에 이제 띄웠던 모습인데 초기에는 동물들이 탔고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도 이제 태웠었다고 합니다. 초기의 제트 여객기 모습입니다. 그 전차 전시장의 모습입니다. 원래 모습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옹색하고 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장비도 몇 대 전시되어 있지도 않고 좀 쓸쓸했습니다. 그냥 방치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겨우 몇 대만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군안 전차부터 그 다음에 전차 그리고 그 외 무슨 뭐 대공 기관총이 달려 있는 장갑차 이렇게 포탑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장비는 그 유명한 레오파르트 1A5 전차입니다. 독일제 전차로서 어떻게 보면 한때 세계 최고의 그 전차이기도 했었습니다.
미국의 M1A 그 에이브럼스 전차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단 그 전 세계 전차 중에서는 이게 거의 원탑이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상당히 성능이 좋은 그 독일제 전차였습니다. 저도 이 전차는 책에서만 봤던 거였는데 실제로 여기서 볼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반가운 그런 그 장비였습니다. 이제 주포는 105mm 주포였고 속도는 65km, 기관총 2문 이런 장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보고 이제 책에서만 보던 이런 전차를 또 막상 보니까 좀 깜짝 놀라기도 하고 상당히 보면 지금 봐도 이렇게 좀 멋있는 좀 그런 우수한 어떤 그 전차라고 이제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는 이제 장갑차입니다. 장갑차인데 포탑에는 이제 대공 기관포가 있고 그리고 밑에 이제 그 장갑차 부분에서는 승무원 3명 그리고 보병이 7명이 탑승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 전차는 M47 패튼 전차입니다. 이게 그 한국 전쟁 때부터 해서 미군에서 이제 급하게 생산을 하였던 그런 전차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전차 이후로 M48 전차를 만들면서 생산하면서 이 전차는 미국에서는 이제 퇴역을 했고요. 몇 년 쓰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나라에 이 전차를 많이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오랜 기간 사용하였고 육군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육군을 비롯해서 해병대까지도 이 전차를 아주 오랜 기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부 이제 퇴역을 하면서 이 전차포가 보면 90mm 포였는데 상당히 보면 정확하다고 그래서 이 전차포를 따로 포탄만 떼어서 해연포로도 사용하기도 이제 하였다고 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도 또 다른 벨기에 모습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과 배려입니다. 고맙습니다.